10일 만에 강의를 찍는 것 같네. 아, 참. 이거 또 고쳤거든. 아, 진짜 어렵네. 자, 오늘 그 V9 강의를 하기 전에 EBS 출제 연계, 수능 출제 연계 방침이 좀 변화가 됐지. 혹시 수능 특강 다 구했어? 이미 풀어본 사람? 너희들이 대답을 해도 난 몰라, 지금. 자, 봐봐. 수능 특강 교재가 약간 포맷이 많이 바뀌었지. 어휘 파트를 뒤로 다 빼버렸더라고. 그건 훨씬 좋은 거야. 훨씬 좋은 거야. 왜냐면 단어가 문제 바로 옆에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힐끔힐끔 그 단어를 보는 습관들이 생겨난단 말이야. 그래서 그 뒤로 다 돌려버리고 아예 별도의 챕터로 만들어 놨다는 것은 좋은 측면이고, 예상대로 작년 수능에 어려웠던 문제들을 반영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지만, 물론 이제 나도 지금 V9 교재 작업이 지금 막판에 초읽기, 야, 이게 초읽기가 지금 벌써 초읽기 작업이 거의 한 달인 것 같아. 아, 왜 내가 참고하는 문헌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막판에 마지막 하루도 더 하고 2, 3일 만에 더 끝내자라고 얘기할 때 원고가 마음에 안 들어 보이는 걸까? 오늘 아침에도 이거 또 고쳤어. 자, 근데 작년 수능에 굉장히 어려웠던 고난도 문제의 성격들은 수능 특강이 현재 지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단점이야. 왜 내가 이 얘기부터 오늘 화두로 시작을 하냐면, 자, 사실은 수능 연계 교재 권수가 영어 같은 경우 절반으로 줄었지. 다른 과목과 상관없어. 다른 과목은 늘든 줄든 별 상관이 없게 시험 문제를 낼 수가 있는데, 영어는 지문을 그대로 내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몰라, 이제 적어도 이제 평가 원장하고 EBS 서장님과의 대화 속에서는 이런 말을 했단 말이야. 거의 변형하지 않겠다. 그러면 거의 변형하지 않았을 때 이 결과가 뭘 의미하는 건지 알아? 작년에 듣기가 평균적으로 정답률이 90%에 가까웠어. 17문제 중에서 15개가 EBS 교재에서 나온 거거든. 퍼센테이지를 유지하는데 책의 권수를 대폭 줄였어. 듣기는 EBS 수능 영어 듣기 한 것만 하면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70%는 진짜 거의 애들이 다 맞을 가능성이 높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듣기 90%, 독해에서도 90%, 그러면 나머지 30%로 변별력을 확보한다. 그럼 나머지 30%는 가공스러운 문제가 내야 돼. 왜냐면, 자, 우리 어떤 얘기했어? 작년에 EBS 교재를 충실히 풀었던 사람, 충실히 풀고 들어가고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이, 자, 20분 정도 시간 남았다라고 얘기했었지. 근데 20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도 84점밖에 못 받은 애들이 있었단 말이야. 작년에 같은 우를 또다시 범하지는 않아, 아이들은. 그러겠지? 그러면 거의 이제 한 1000문제밖에 안 돼. 듣기까지 포함해서 거의 1000문제밖에 안 되는 문항을 갖고 6월, 9월, 11월 수능을 3번 내는 거야. 자, 100문제를 내는 거야. 10문제 중에 하나가 무조건 나와. 그러면 내가 이런 말을 EBS에 출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면 또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EBS 강의조차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렇잖아. 강의조차 들을 필요가 없지. 1000문제인데 겨우. 대신 나머지 30%에 해당되는 문제는 가공할 수준으로 내야 돼. 그래야 변별력이 확보돼요. 안 그러면 말로는 만점자가 1%, 7,000면 정도 나오는 걸 기대한다라고 했지만, 잘못하면 영어 같은 경우는 만점자가, 왜? 쉬운 문제 푸는데, EBS 나왔던 문제 푸는데 30분이면 끝날 거라고. 나머지 40분 동안 애들이 전력을 다해서 고난도 문제를 풀 거야. 그러겠지? 3, 40분에 끝난단 말이야. 그러면 나머지 30%의 문제를 진짜 가공할 수준으로 내지 않으면 변별력 절대 확보하지 못해요. 누가 출제를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내가 이런 말 하면 진실이야, 그거는. 비슷한 말들이 수없이 이제 반복되고 복제될 거야. 자, 어쨌든 V9 교재로 들어가자. 자, 챕터 2. 원래 프린트로 올라갔던 자료의 첫 단어부터 또 바뀌었어요. 그 단어를 좀 빼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자, 왜냐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어쨌든 최근에 5년 동안 나왔던 EBS 교재나 올해 나올 고난도 문제들을 염두에 두다 보니까 막판 작업을 하는데 계속 내가 추가적인 예문들이 또 출현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자, impaired. 자, 문맥 추론이란 말이야. 첫 문장 짧은 거 한번 들어가 보자. It is unclear. 자, 분명하지 않다라고 했어. 뭐가? Whether civilization, 문명이 persist,
지속 가능한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데 어떤 상황에서 less가 나오면 부정문 취급하는 거잖아. favorable. 우호적이지도 않고 stable. 안정적이지 않은 기후 하에서 과연 문명이 지속될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라고 했어. 그 다음 as는 이유야. 왜냐하면 for the production, 음식의 생산이, 식량의 생산이 even further이니까 훨씬 더 in peril. 그러면 동어반복의 전술이지. 앞에 있는 내용이 부정적이었으니까 in peril도 부정적인 것이 나오겠지. 그러면 자, 왜냐하면 식량 생산은 훨씬 더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지. 기후가 심하게 변하면 지금 중동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 민주화 혁명들이 도처럼 뻗어나가고 있지. 그랬더니 유가가 연동돼서 자, 아무 상관이 없는 텍사스산 원유 가격도 폭등하고 있단 말이야. 식량 사정은 더 심각해지겠지.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밀 생산량이 대폭 줄었다. 그러면 러시아의 밀값은 작년에 러시아가 그래서 밀을 어떻게 했어? 수출을 중단해 버렸어요. 전 세계 곡물가가 충돌을 하는 거지. 그러면 훨씬 더 악화가 되는 거니까 임페릴. 원래 페릴이란 명사를 표제어로 집어넣었다가 임페릴로 만드는 것이 요즘에 출제 경향과 훨씬 더 많다는 거야. 위험에 빠뜨리게끔 만들다. 봐봐. 페릴이 위험이라는 명사야. 아래쪽에 있는 예문 두 개에서도 나오지. 위험한 곳에 집어넣다. 자, 접두사는 긍정, 부정 방향이지. 자, 그 다음. 자, 두 번째 예문 한번 보자고. 아케올로지스트, 고고학자야. 고고학자와, 자, 이 미술을 또는 예술을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은 점점 더 concerned, 관심을 갖게 되었고, 1920년대가 되자,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는 스폰서, 후원을 해줬어. 뭐를? extensive. 아주 광범위한, 이 X가 바깥으로 나갔으니까 광범위하게 자, photographic documentation, 사진으로 기록을 남기는 작업을 후원을 해줬다는 거지. 뭐에 관해서? 뮤럴. 모의고사 많이 풀었던 사람이라면 이건 필수 단어는 아니지만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왜 내가 자꾸만 예문 중심으로 단어를 외우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이 예문들이 출제 가능성 높은 소재로 고르다 보니까 예전에 지난번 촬영할 때 내가 한 500권 정도 참고하는 것 같다라고 했지. 500권이 아닌 것 같아. 훨씬 더 많은 것 같아. 1000권 그냥 돌파한 것 같은데 최근에. 뮤럴. 이게 미이라야. 응? 자, 미이라에 대한 광범위한 사진 기록 작업을 했어. 그러나 자, 그 그림은 in danger. 여전히 위험에 처해 있었다는 거지. 그리스의 벽화나 자, 뮤럴, 벽화들 내가 실수했다. 뮤럴이 벽화야, 벽화. 자, 벽화가 그 그림들은 위험에 빠졌어. 마침내 그래서 어떤 일? 문제 해결 방법 제시로 글이 뻗어나가야 되지. 자, 그것들이 너무나 명백하게 임페릴, 위험하게 만들다 수동태가 돼서 위험에 처해 있게 되다지. 자, 뮤럴, 벽화들이 너무나 명백히 위험에 처하게 되자 그 결과 이스트 정부는 그 무덤을 1930년대부터 차단했다는 거지. 자, 봐봐. 여기서도 논리적인 구조에서 소뎃 구문은 너무 뭐뭐해서 뭐마다 원인 결과지만 실제로는 벽화가 뮤럴들이 위험에 처하니까 해결책으로 봉쇄해버린 거지. 우리 고구려 고분 벽화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다 훼손돼 버려요. 자, 그래서 자, 답은 B번이라는 거 충분히 고를 수 있는데 여기 이어 동사들이 나왔지 보기에. 자, put off. 얘가 제일 유명한 놈이지. put off가 뭐야? 연기하다, 뒤로 미루다. 자, 그 다음 put into danger라면 위험에 빠지게끔 만들다. put out. 불을 끄다지. 자, 세 번째 예문은 안 하려고 한 게 아니야. 세 번째 예문이 자, 수잔 손탁이라고 2년 전, 3년 전에 죽었던 미국의 여자예요. 출제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우리나라 지식인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아마 예스24나 뭐 그런 인터넷 서점에 가서 수잔 손탁하면 이 사람과 관련된 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번역돼서 나온 것도 알 거야. 사진에 관한 글을 쓴 건데 굉장히 유명한 여자야. 봐봐. 자, 뭐가 나오나 보자고. 자, 클로스포비아. 자, 이 단어 한번 더 보자고. 우리는 대체로 이 단어를 문제집에서 좀 볼 수 있어. 포비아야, 포비아. 포비아가 공포증이에요. 근데 앞에 누가 붙었어? 클라우스가 붙었지. 자, 포비아라는 단어 앞에 클라우스가 붙으면서 자,
클라우스가 붙으면서 물론 이제 잠깐만. 그치? 여기에 아트로까지 붙고 그 다음에 포비악이 붙었는데 자, 포비악이 붙었는데 C가 이제 형용사 전미사가 되는 거지. 폐쇄 공포증이야. 폐쇄 공포증이야. 클라우스는 나중에 우리가 어근적으로 하겠지만 클로즈 계열이거든. 닫다 계열이거든. 자, 그래서 자, 그 폐쇄 공포증에 얽혀있는 단위, 그 단위 컴마가 동격인데 이른바 핵가족. 핵가족들이 점점 더 자, 커브는 고기를 잘게 써는 것처럼 떨어져 나오는 거야. out of 뭐로부터? A much larger family aggregate. aggregate는 모여 있는 거야. 훨씬 더 큰 대가족으로부터 떨어져 나옴에 따라서 포토그래피, 사진이라는 존재는 came along to memorize. 기억해내기 시작을 했고 restate. 다시금 진술하기 시작을 했어. 뭐를? 상징적으로 imperiled. 위험에 처해 있는 지속성. 그게 뭐야? 가족의 유대감이지. 자, 위험에 처해 있는 가족의 어떤 유대감이나 vanishing. 사라져버리고 있는, vanishing도 중요 단어야. 사라져가고 있는 가족 생활의 어떤 확장성. 즉, 예전에는 대가족이 옹기종기 모여 살았지만 자본주의 사회가 진척되면서 핵가족이 등장을 했지. 그 과정에서 뭐가 중요해진 거야? 사진이 중요해졌다는 거지. 특히 미국 영화 같은 게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반드시 거실이나 자기 서재에 부모님들과 찍어놓은 사진을 하나씩 꼭 걸어놔요. 걸어놓는 게 아니라 바닥에다 놓거나 바닥이 아니라 뭐야? 책장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있잖아. 그만큼 그 사진을 통해서 가족과의 유대 관계가 멀어진 것을 끈으로 사진이 이어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지. 좋은 소재야. 출제 가능성이 높은 소재, 사진 관련 소재, 중요 소재야. 자, close phobia. 포비아라는 요 단어가 중요한 거야. 포비아가 중요한 거야, 포비아. 원래는 포비아거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빅이 돼버린 거지. 포빅이 철자가 이상해져 버렸네. 포빅이 돼버린 거지. 포빅이 돼버린 거지. 자, 봐봐. 자, 프린트 레인저 그리고 밑에에서는 페릴이 명사로 사용된 두 가지 예문. 아래 거 두 번째 B번 이 예문이 정답이야. 그거 확인해주고 그 다음 2번 discharge가 나오는데 우리 charge는 여러 차례 이미 얘기했어. charge 하면 제일 먼저 얘는 다이어지 배신 영단어야. charge 뭐라고 했어? 요금 비용이 있고 두 번째가 충전이 있어. 세 번째는 뭐야? 책임 혐의란 뜻이 있다라고 했지. 첫 번째 뭐라고 했어? 요금 비용. 두 번째 충전. 세 번째가 책임 혐의. 다시 한번. 요금 비용 충전. 세 번째 책임 혐의. 자, 그래서 discharge, dis가 붙었지만 charge에 그렇다고 해서 여기 지금 dis가 붙었어. dis가 붙었어. discharge. dis가 붙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만은 아니야. 자, 일단 discharge 한번 들어가 보자고. inhibition, 첫 단어, 첫 예문의 inhibition, 중요 단어지? 자, 칠판 본다. 자, 철자 뭐가 달라? 접두사의 변화도 있지만 얘는 이고, 얘 아지. 그치? 자, 이가 있고 아가 있지. 얘네는 둘 다 금지하다지. 반면에 얘는 뭐야? 살다 아가 되는 거지. 그치? 자, 이건 뭐 맨날 했던 얘기고. 자, 봐봐. inhibition, 금지야. physical activity in young children. 어린 꼬마 아이들 사이에서 육체적 활동을 금지하게 된다면, 물론 금지하게 된다는 말은 없어. 자, 추상명사니까 금지하게 되면 result in. 원인 결과 인과관계에 이어주면서 인과관계를 추론하게끔 만든 거지. 초래하게 되는데 emotional tension. 자, 정서적인 어떤 긴장감을 연출하게 돼. 그리고 그것은 express. 그런 정서적 긴장감은 뭐로 표현돼? aggression도 역시 중요 단어? 공격성이지. 10대 아이들에게 육체 활동을 하지 못하게끔 만들면 그것이 정서 불안을 야기시키고 그게 아이들 사이에서는 공격적인 성격으로 발현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단락의 전개 방식은 그 다음 뭐로 뻗어나가야 돼? 문제 해결 방법 제시나 당위적인 요구가 나오겠지? 그러므로 necessary 필요하게 되는데 arrange, 배열하고 배치하는 거야. 뭐를? suitable environment, 적합한 환경인데 자,
direct discharge. discharge가 뭐야? 자, 뭐를? 자, muscular activity가 보이지? 자, muscular activity에다 물결물이 밑줄 치고 그게 physical activity야 동호 반복이지. 자, 근육을 통해서 활동을 하는 에너지를, 근육 활동을 통해서 에너지를 discharge. 그럼 이때 discharge는 뭐야? 자, 아까 charge가 뭐라고 했어? 요금, 비용. 두 번째가 충전. 세 번째가 책임, 혐의면 discharge는 방전이나 방출 또는 책임이나 혐의를 모면하고 피하는 게 있겠지. 자, 그래서 근육질의 활동을 통해서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방출하는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지. 체육 활동이 왜, 체육 수업이 왜 필요한지를 얘기해 주는 거지. 자, 그러면, 자, A, B, C 중에서 일단 다 골라봐. 이것도 또 이어 동사지. give in. give in은 뭐야? 항복하다, 굴복하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 주고 상대방 속으로, 인에다 속으로라고 해. 상대방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give way. 길을 내주다, 양보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지. 그 다음, giving off. 이게 방출하다, 열을 방사하다, 방출하다. 답은 10번. 자, 그 다음 예문들은 쉬운 예문이고 2005년 9월에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나왔던 예문이니까 이건 내가 안 할게. 자, 다만 옆에 보면 이거 좀 해야 된다. 그래도 이거 하는 게 낫겠다. 봐봐. 자, 오존은 oxygen, 산소야. 근데 그 산소는 undergo a rearrangement, 재배열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 자, 어디로부터? 정상적인 프라임에 동그라미 치고 투 동그라미 치면 diatomic. 자, 다이라는 단어와 아토믹이 결합한 거지. 자, 두 개로 된 원소지. 두 개로 된 분자. 두 개로 된 분자 O2. 이게 산소지. 그게 트라이아토믹. 그럼 뭐야? 3원자 분자가 되는 거지. 3원자 분자로 오존으로 바뀌는 과정을 겪게 돼. 자, 케미컬 이퀘이션이라는 단어, 이퀘이션의 형광펜치라고 이게 뭐야? 화학 방정식 공식이지. 자, 이런 단순한 화학 공식은 summarize the reaction. 아래와 같은 반응으로 표시할 수가 있는데 원래 3개의 산소 분자가 있으면 거기에 에너지가 추가가 되었을 때 2개의 오존 분자가 만들어진다는 거지. 에너지는 반드시 이런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자, for this reaction to occur, 이러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추가돼야 돼. 그 다음 account for의 형광펜치래. account for. 첫 번째는 설명하다, 해명하다. 두 번째, 차지하다지. 설명하다, 해명하다. 두 번째, 도표나 그래프 묻는 문제에서 차지하다는 뜻으로 나와. 그러면 이것이 바로 어떤 사실을 설명해 주냐면 오존이 형성이 돼. 언제? 자, 대기 중에 있는 산소가 be subjected to 또 나왔지. 뭐 되어졌을 때? 뭐에 종속되어지고 뭐를 당했을 때? electrical discharge. 전기적인 어떤 방전 현상. 이른바, 자, 그것이 전기적인 어떤 스파크가 있는 것이거나 번개가 쳤을 때, 라이트닝에 N이 붙었잖아. 라이트닝에 N에다 동그라미 치고 번개가 쳤을 때 전기적인 어떤 방전이 일어나니까 에너지를 공급받으면서 산소가 뭐로 바뀐다는 거야? 오존으로 바뀐다는 얘기지? 이글은 오존층의 형성 원리에 관한 걸, 자, 이과적인 소재가 작년에 전혀 안 나왔다 하더라도, 자, 이런 것들은 그래도 눈여겨봐야 돼. 그래도 전 책에서 계속 이과적인 소재를 끄집어내려고 노력을 했다고. 자, 3번. 뭐가 나왔어? effrontal이라는 단어가 나왔지. effrontal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두려워하지 마.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론트가 나왔어. 밑에 어근으로 가보자. 어근으로 가봐. 프론트는 앞이나 정면 또는 선을 얘기하는 거지. 전선을. 그런데 자, 일단 두 개가 중요해. 거기 보면 모욕시키다 또는 모욕 명사나 모욕시키다, 모욕하다. 자, 그 다음에 프론트가 또 하나 직면 대면하다가 있지. 프론트가 자, 앞이나 정면 이렇게 되면 이때 AF가 들어가서 앞으로 끌고 나온 거야.
옛날에 사람들을 창피하게끔 만들 때 광장 같은 데 사람들을 끌고 나와서 저 사람이 나쁜 짓을 했어요? 공개 망신을 주는 거지. 그게 어프런트야. 사람들에게 모욕감을 주고 모욕시키다야. 반면에 컨프런트에서 CO에는 함께잖아. 함께 부딪히는 거, 함께 얼굴을 서로 마주보는 거, 직면하다, 대면하다, 명사, 동사로 사용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여기서 나온 단어 중에 이제 누가 있는 거야? 흔히 제일 많이 보는 거, frontier. 자, frontier가 국경이나 변경. 적과 얼굴을 서로 마주대고 있는 거. frontier ER을 붙이면 되는 거지. 그 다음, for를 봐봐, for. 맨 앞에 나간 거지. before의 for하고 똑같잖아. 자, forefront가 맨 앞에 선두란 뜻이 되고, 자, 얘를 명사꼴로 만들 때, confrontation. 직면이나 대면 또는 어떤 대결 상황. 시위대랑 경찰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 confront, affront. affront 뭐라고 했어? 사람들이 있는 광장으로 사람들을 끌고 나가가지고 저 사람이 나쁜 놈이라고 하는 모욕시키는 거야. 목욕시키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진짜 필요로 한 단어, effronter이라는 단어를 한번 들어가 보자고. When I told my aunt, 내가 이모에게 she was boring. 자, 이모는 정말 재미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my mother, 어머니는 나를 scold라는 동사가 나왔어. scold는 꾸짖다라는 뜻이 될 때, 요 구조를 갖고 있지. A를 B 때문에 꾸짖은 거지. 이유를 나타내는 for이라고 동그라미 치고, 엄마는 나를 꾸짖었는데, 자, 이모에게 직접 얘기한 거야. 이모 정말 재미없어. 이모는 정말 재미없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다면, 자, 뭐 한 거야? 뭐가 되는 거야? intentional, 의도적으로 어떤 무례한 행동을 한 거야? shameless. 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boldness. bold가 뭐야? 과감한 대담함이지. 대담함에 대해서. 자, meaning face to face. 서로 마주보는 거? 자, 하나만 더 보자. 스포츠 세계는 쇼크, 충격을 먹었다라고 했어. 언제? 프로 바스켓볼 플레이어, 프로 농구 선수가, 자, had the infront니 나왔지. 자, had the infront니, 자, 여기 봐봐. 뭐가 있냐면, 원래 have 동사 다음에 더 나오고 추상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면, 물론 얘를 우리는 논리적으로 이런 설명을 할 수 있어. 추상명사 다음에 구체적인 동작이 나왔다. 근데, 자, 우리 내신 교과서에서는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그 다음 이게 투부정사가 나와요. 그러면 자, 친절을 갖고 있었는데 그 친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따라 나오는 거지. 친절하게도 뭐뭐했다야. 부사처럼 해석해, 우리말에서는. 친절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상수를 해주지만 투부정사 앞에 논리적 판단을 하는 거란 말이야. 친절하게도 뭐뭐했다. 자, 봐봐. 자, 프로농구 선수가, 자, 이프런터리하게 초크, 질식시킨 거야. 질식한 거야. 목을 조른 거야. 초크한 거야. 이거, UFC?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보면 많이 나오는데? 초크. 자, 헤드 코치를, 자신의 팀의 수석 코치를 목을 조른 거야. 뭐 하는 도중에? 연습 도중에. 자, intentional offense야, shameless boldness야. 자, 뻔뻔하게도. 자, 세 번째 한번 보자. 이거는 리차드 돈킨슨의 최근에 유명한 신에 관해서, 종교에 관해서 쓴 책에서 인용한 거야. 자, incidentally 형광펜치라고 별표 5개 칠해. incidentally 무슨 뜻? 작년 EBS 교재에도 몇 번 나왔어. 응? 자, V9 교재 만들면서 내가 진짜 거의 탈진 직전이야. 출제되었던 거, 5년 동안, 지난 5년 동안 EBS 교재에서 나왔던 예문들을 하나씩 다 또 내가 검색까지 해보면서 작업을 했어요. incidentally, 작년 EBS 교재에 나왔다고 했어. 우연적으로 우연히가 아니야. 사고로도 아니야. 부수적으로 첨가해서 말을 덧붙인다면 incidentaly를 연결선 느낌 문제로 냈을 때 고난도 문제가 출제 가능해. 별표 쳐놔. 자, 부수적으로 덧붙여 말한다면, 부수적으로 덧붙여 말한다면, 첨가한다면,
My colleague, 내 동료, 데스몬드 모리스는 inform me, 나에게 알려준 거야. 인포메이션을 제공해 준 거지. 뭐를? 존 레넌의 Magnificent Song, 그 웅장한 노래가 때때로 미국에서는 자, 공연이 되어지는데 또 praise. 자, 뭐를? And no religion. 자, 종교 또한 없는 그 가사가 expurgate 하면 삭제된 채로 미국에서는 공연이 된다는 거야. 존 레논이 자, 비틀즈가 좀 저항의 세대거든.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 얘기하면 청교도에 대한 국가이고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하잖아. 옛날에 부시 같은 경우는 맨날 뭐 이라크 침공하면서 맨날 하나님 얘기했잖아. 근데 존 레논은 곡에서 자, 그 어떠한 종교도 없이라는 그 구절을 빼놓고 공연이 된다는 거야. 그만큼 종교를 미국 자체가 우상화시키고 절대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보인다는 거지. One version. 또 다른 한 버전은 심지어 자, 이 프란터리 뻔뻔하게도야. 뻔뻔하게도 change. 그것을 one religion to 하나의 종교만 역시 있는 채로라고 하고 자, 기독교만을 순방하는 노래인 것처럼 가사를 개사해버린다는 거지. 존 레논의 곡을. 자, 현실 사회에서 갖고 있는 또 미국 사회에서 갖고 있는 종교의 위험성들을 자, 리차드 더킨슨이 문제시한 거야. 물론 출제 가능성 제로의 소재야. 이런 얘기 리차드 더킨슨이 아무리 뛰어난 글을 써도 신과 관련된 이런 얘기 쓰면 출제 불가능해. 자, 그래서 자, 이 프런터리 자, 봐봐. 프런트가 뭐라고 했어? 앞으로 끌고 나와서 모욕시키다라고 했지. 컨프런트, 얼굴을 마주보고 직면하다, 대면하다. 프론티어, 전선 변경 최전방, forefront, 맨 앞에 선두. 이 프런터리 앞에 나와서 내가 그랬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뻔뻔함이지. 뻔뻔함. 자, 꼭 챙겨주고 그 다음 4번도 오른쪽에 있는 단어만 보면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자, 사실 우리나라 책에서는 공부 좀 하는 애들은 이거 외웠어. abstain. V3 같은 데서 분명히 했어. abstain. 자, 문제는 abstain을 갖고 시험 문제를 내면 좋은데 자, 거기 나온 것처럼 abstemious라는 형용사구를 내버려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단어가 흔들리는 거야. 알아도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더라고. 이번에 대한민국에서 해방 이후에 나왔던 거의 웬만한 중요한 영어 단어 책들을 내가 또 보면서 교재 작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내가 또 공감하게 됐던 건 뭔지 알아? V9 교재 작업을 하면서 왜 중급 이상의 고급 수준을 커버하는 어휘책 만들기가 어려운지 깨닫게 됐어. 일단 적당한 예문 만들기가 예문 찾아내기가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렵더라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한테 뭐 연구원이 한 20-30명 있다. 20명 정도 있다. 10명 정도 있다. 그러면 연구원들한테 아마 나는 그 일만 시켰을 것 같아. 표제어를 정해주고 그 표제어에 근거한 좋은 책의 예문들을 다 뽑아오라고. 자, 이제 그것을 제대로 할지 못할지는 또 이제 별개의 문제지만 abstemious. 자, 보자고. 미스터 존스는 abstemious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었어. 인과관계 추론을 해봐. 그것이 help, 도움을 준 거야. 뭐한 생활 방식이 a mess라는 단어가 보이는데 자, 우리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어. make money는 그냥 돈을 버는 거야. 돈을 버는 거야. 하지만 논리독해에서 한 것 같은데 make a fortune이 되면 자, 얘는 뭐야? 엄청난 돈을 벌었을 때 얘기하는 거라고 했지. 자, amass a fortune 하면 엄청난 돈을 긁어 모았다는 거야. amass가 엄청나게 모았다, 축적했다는 얘기야. mass가 덩어리, 질량, 부피 이런 뜻이 있으니까. 자, 엄청난 돈을 모았어. 그러면 자, abstemious, 자, abstain이 뭐야? 절제하다, 자제하다지? 이거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abstemious라는 단어 좀 더 들어가 봐. 자, 두 번째 예문에서는 그것만 봐. conspicuous consumption. consumption이 소비지. conspicuous. 얘도 작년 EBS 교재에서 엄청 많이 나왔던 단어 중에 하나야. conspicuous. 원래 눈에 띄는 이야. conspicuous consumption 하면 얘가 뭐야? 과시적인 소비야. 내 부를 자랑하려고 자동차 큰 거,
100이랑 높은 거, 더 좋은 차, 더 좋은 폰, 그런 거 사려고 하는 요즘과 같은 과소비 시대에, 과시적 소비 시대에 individual, 개인들을 찾아보기 참 힘든데 optimist lifestyle. 그럼 뭐야? 절제하고 자제하고 금욕적인 건 아니라 하더라도 절제하고 자제하는 이지. 업스테인이 뭐라고 했어? 절제하다 자제하다. 얘는 아래쪽 예문에서도 보이지만 거의 대부분 업스테인 프람하고 결합이 돼요. 업스티미어스 소리로 기억을 해도. 자, 세 번째 예문 한번 보자. 몇몇 연구는 보여주고 있어. 자, 업스티미어스 절제하는 생활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live longer, 더 오래 산다고 했지. 어떤 사람보다? indulge, 몰입하다야. 빠져들다야. indulge도 중요하잖아요, 요즘에. appetite는 여기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지. 사전적 의미의 식욕이 될 수도 있고, 물론 사전 끄트머리에도 나와. 욕망이나 욕심이 될 수도 있어.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려고, 자, 배고픈 거 다 먹으려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욕망일 수도 있어. 나는 여기에서 생활 방식이란 말을 썼기 때문에 문맥상 appetite는 식욕이 아니라 뭐다?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문맥상 의미를 우리가 따지는 독해 연습도 V9에서 하자고 했잖아. 자, 여기서 appetite는 욕망이라고 뜻 적어놓으란 말이야. 그 다음 예문, 세 번째 예문은 너희들이 보고, 자, 여기서는 timely는 시적절한, 시간에 딱 맞춘, 제때란 뜻이지. 명사 뒤에 li가 붙었을 때 형용사가 되는 거 나중에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야. moderate. 얘가 뭐야? 절제하고 자제하는. B번 정답이지? long-winded.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long-winded. 작년 수능에 나온 단어야. 물론 나도 동의해. 작년 수능에 나온 단어가 또 나오겠어? 하지만 그런 어휘 수준은 낼 수 있는 거야. 더구나 long-winded. 빠르면 3월, 4월 모의고사 할 때도 낼 수 있어. long-winded가 뭐라고 했어? 장황한이라고 했지? 장황한, long-winded 형광펜치라는 거 잊지 말고. 자, 여기서 이제 어근 하나를 짚고 넘어가자. 아이고야. 자, 거기 보면 텐이나 텐트, tin이 되면 쥐고 있는 동작이야. 쥐고 있는 동작이야. 그래서 우리가 얻다 획득하다라고 할 때 제일 쉬운 거 obtain을 쓰는 거야. 내 손 안에 들어오는 거야. 반면에 다 포함하다라고 할 땐 뭘 써야 돼? 다 포함하는 거지. 껴안는 거니까 함께 모아놓는 거. 자, 그치. contain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얻다도 되고 도달하다는 뜻도 돼. 자, 얘가 누구야? attain이에요. 얻다. 내 손 안에 들어온 것이 될 수도 있고 어딘가의 목적지의 한 점에 도착하다라는 뜻도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유지하다. 쥐고 있는 거. 쥐고 흔드는 거. maintain이지. 그치? 즐겁게 해주다.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사람의 마음을 움켜쥐는 거야. entertain. 뭐 이건 쉬운 거니까. 자, 그 다음 지탱하다. 아래에서 붙잡고 있는 거야. 지탱하는 거야. 그러면 sub이 아니라 소리상 sustain이 되겠지. sustain이 되겠지. 소리상. 그 다음 떨어져 나가지 못하게 붙잡아두다. 별표 쳐. 그놈이 기억에 안 남는 놈이야. 자, 공부해본 사람들은 알아. 어느 정도까지는 다 평균적으로 똑같은 성적이 나와. 어떤 애, 이번에 EBS 수능 연계 뭐 어쩌고저쩌고 최근 발표된 거 보고서 누가 인터뷰를 했는데 애가 그렇게 얘기를 했나? 누가 얘기했나? 신문 보도로 그냥 웹서핑하다가 봤는데 정확하게 말했더라고. 작년에 국영수가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내가 썼던 표현이 그대로 또 나온 것 같더라고. 최상위권과 상위권을 구별해버린 거거든. 만약에 진짜 발표대로 그렇게 시험 문제 쉽게 내잖아? 그럼 대학은 지금 고2 예비들 잘 들어. 고2 올라간 사람들. 그럼 본고사 부활시켜요. 더구나 대통령 임기 말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뭐라고 해봤자 아무 영향력 발휘하지 않아요. 그리고 유력한 대권 주자인 모 씨는 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도 입시 부활하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맞나?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시험 보는 거 그치? 고등학교에서 대학 갈 때도 본고사 부활하는 걸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자립형, 사립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옛날 고교 입시
뭐 그러니까 경기, 경복, 그 왕년의 명문교. 그런 방식으로 해버리면 교육 문제 해결된다고 믿는 분이야. 자, 그거 왜냐면 내가 기억해. 왜냐면 그거 옛날에 딴 나라당, 아니, 한나라당에서 그 대통령 후보끼리 공청회 하면서 입시 정책을 갖고 토론회 할 때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처럼 마이스터 교나 자립형 사립고를 주장을 했어요. 하지만 다른 분은 지금 내가 얘기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공교육이 활성화될 거라고. 왜냐면 교사들이 자기 학교에 대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거니까. 그런 근거를 제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중앙중학교 경복고등학교 나왔기 때문에 알아요. 그 중앙중학교 경복고등학교가 시험을 봐서 애들을 뽑았을 때는 학교 선생님들이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지금도 그렇잖아. 지금도 특목고 선생님들이 일반 고등학교 선생님보다 자부심 쩔어. 응? 내가 EBS에서 만나봐서 알아. 응? 자, 서스테인.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학교 선생님들을 자부심을 주는 것이 공교육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의 밑거름이 돼야 된다고 보는 게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의 견해야. 응? 이번 수능이 쉬울지 어려울지는 좀 더 두고 보자고. 그건 지금 너무 빠른 말이야. 6월달 모의고사를 봐야 돼. 그리고 그게 과목마다 성격이 달라요. 수학은 문항수를 줄여도 소용없어. 숫자 똑같이 내는 거 아니니까. 숫자까지 똑같이 내는 문제를 몇 개는 등장을 시키겠지 뭐. 영어는 원래 지문은 똑같이 내는 지문 많았어. 그리고 그런 지문 같은 경우 영어는 아는 사람 다 알잖아.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 영어는 시험 문제 어렵게 만드는 거 간단하다고 했잖아. 4개에서 7개만 어려운 문제 만들면 끝이라고 했지. 70%면 33문제야. 50문제 중에 자 17문제는 뭐로 만들면 돼? 10문제만 어렵게 만들어도 영어는 그냥 쩔어요. 다만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렇게 되면 그 어려운 10문제 때문에 EBS 강의를 들을 필요도 없는 거야. EBS 강의 뭐하러 들어? 첫 문제인데 그냥 문제만 여러 번 풀고 들어가면 되지. 자, 솔직히 생각해봐. 6권인데 너희들 지금부터 마음먹고 공부하면 6권 문제집을 적어도 5번 돌릴 수 있지 않냐? 그치? 정상적으로 고3이라면 3번, 4번, 5번 정도 돌릴 수가 있어요. 11권이라면 내가 3번 맥시멈이라고 봐. 근데 6권이야. 응? 그 EBS 문항에서는 절대 변별력이 확보가 안 돼요. 영어는 교재 권수를 주는 게 치명타라는 거예요. 응? 자, 봐봐. 자, 어쨌든 흥분했어. 자, 서스테인이 지탱하다야? 그다음 붙잡아두다 뭐라고 했어? 얘기 안 했어 이것들아. 정신 차려. 디테인. D가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 떨어져 나가는 것을 움켜쥐고 있는 거지. 떨어져 나가지 못하게, 집에 가지 못하게끔 붙잡아두는 거야. 가지 마! 디테인. 가지 마! 디테인이야. 오케이? 자, 그다음. 자, 아까 자, 자제하다, 포기하다라고 얘기할 때 누구 쓴다라고 했어? abstain을 쓴다라고 했지. 멀리 ABS는 멀어지는 느낌이야. 저리 가, abstain from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속하다 또는 멋멋에 적합하다. 얘는 나중에 여러 번 반복할 거야. 그게 누구야? pertain이에요. 어디에 속하다. 어려워. 지금 여기서 꼭 잡아둬야 될 놈이 요 두 놈이에요. 요 두 놈. pertain은 pertaining, 현재 분사라도 많이 나오는 거. 자, 나머지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고, 자, 넘어가자. 아래에 있는 두 개의 예문의 첫 번째 예문은 형용사꼴이고, 두 번째 예문은 abstain from이 보이지? abstain from. 자, abstemious. 꼭 챙겨주는 거 잊지 마. 자, 그 다음. 5번에 스펙트 계열이 나왔어. 스펙트 계열이 나왔는데, 이거는 그래도 좀 추론할 수 있지 않겠어? 썰컴하고 스펙트가 결합했어. 스펙트는 보다잖아. 그 다음에 썰은 썰풀다의 썰이 아니겠지? 자, 이때 썰은 둘레를 둘러보는 거야. circumstance가 여기서 나왔잖아. 주변 환경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는 거야. 자, 그러면 자, 한번 예문으로 들어가 보자. 자, 첫 번째 예문 말고 첫 번째, 두 번째 예문 이거는 너희들이 해. 세 번째 예문으로 곧장 들어가자. 자, 게빈 골드. 자, 매사추세츠 대학에 매사추세츠에 소재하고 있는 웨슬리 대학의 케빈 골드는 자, more circumspect.
좀 더 circumspect하다고 했어. New Scientist라는 과학 저널에서 뽑은 글이야. 뭐에 대해서? whether. 자, 인지 아닌지 긴가민가가 나왔지? 자, think. 생각을 하는 로봇이, 생각을 하는 기계가 will need body. 몸이, 육체가 필요할지 여부에 대해서 좀 더 circumspect 했다라고 했어. 자, 뭐를? He argued. 그의 주장에 따르면, 자, 단정적인 진술이 나왔으니까 그것에 대한 근거가 나오겠지. 근거 제시라고 해야지 이걸 동반복이라고 하면 안 돼. 이때는 그는 주장을 했어. 중요한 놈이 나왔지. In the A with B. provide A with B하고 똑같은 구조인데 A에게 B를 부여하다지. 수동태가 되면서 endowed with B가 됐어. 그러면 A를 부여받은 거지. 원래 신이 누군가에게 어떤 능력을 제공해 줬을 때 endow A with B를 많이 써요. 즉, 자, 그는 주장을 했어. 자, mathematical model of reasoning and abstracting thinking. 자, 이게 바로 앞에 나온 think지. 자, reasoning. 이런저런 사고를 하고 있고, abstract. abstract가 뭐라고 했어? 우리 챕터 1에서 했잖아. 추상적인 사유의 어떤 수학적인 모형을 장착하고 있는, 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기계라면, 설령 몸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여전히 엄청나게 영리한데, 자, 그 똑똑한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갖고 있는 로봇이 반드시 몸을 가질 필요가 있겠느냐에 대해서 그러면 뭐 한 거야? 망설이고 조심하고 신중하고 있는 거지. circumspect, 신중한. ABC 중에서 누구? 프로던트에 대해 형광벤치라는 거 잊지 말고 캐주얼 할 때 캐주얼을 외워만 생각하지 마. 캐주얼, 형광벤치라고 우연한이란 뜻과 자, 무관심하게, 관심 없이 그런 뜻으로 나올 때도 중요해. 자, 캐주얼이란 단어가 나왔을 때 이게 격식을 차리지 않으니란 뜻보다 우연하게 또는 무심결에, 무관심한 그런 뜻이 훨씬 중요해. 캐주얼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 캐주얼? 자, 우연한, 무관심한, 무심결에. 뭐라고 했어? 우연한, 무관심한, 무심결에. 우연한, 무관심한, 무심결에. 순서가 바뀌는 게 낫나? 우연한, 무심결에, 무관심한. 우연한, 무심결에, 무관심한. 우연한, 무관심한, 무심결에. 어쨌든 자, 캐주얼이란 단어 신경 써주고 reckless는 조심성이 없는 거니까 circumspect하고 정반대겠지. 그 다음 네 번째 인문 한번 들어봐봐. 그래도 꼭 역사 관련 소재를 내가 적어도 로마와 그리스 시대, 중세 얘기, 근대 르네상스의 출현 그런 것들을 많이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했어. 왜냐면 로만 룰, 이때 룰은 통치지. 로마 통치하에서 sensible, 분별력 있고 circumspect, 신중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설령 자 안티노미언, 도덕률을 폐기하는, 도덕률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자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경우일지라 하더라도 survivor, 살아남을 수도 있고 flourish, 돈을 벌 수도 있어서 flourish는 여기서 번영하다 발전하다 돈을 벌 수도 있고 심지어 propagate는 자손을 낳을 수 있다는 거야. 출산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자손을 번식할 수도 있었어. 자, 왜냐면 자 초기에 미국의 흑인 노예들 같은 경우는 자손 번식의 자유가 없었거든. 노예들 같은 경우는 가정을 꾸리는 것이 허가되지 않고 전쟁 포로인 경우는 그냥 살다 죽게끔 만드는 포로들도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자 로마 시대 분별력이 있고 아주 신중한 사람이라면 그가 도덕률을 폐기하는 거. 왜? 로마는 다신교 국가였지만 나름대로 도덕률, 신에 대한 숭배를 굉장히 중시했다고. 자, 여기 나오는 안티노미언이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에서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런 얘기야. 신앙이 없는 무신론자인 경우라도 자 살아남고 번영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애를 낳을 수도 있었어. 자, 뭐를? 이로조원 very important Y가 보이지. This is Y 문장하고 똑같잖아. 이거하고 똑같잖아. 가장 중요한 이유. This is why 어떻게 해석하라고 했어? 자, this is because는 뭐뭐 때문이다. 얘는 뒤에 원인이 나오고 앞부분에 결과가 나오지. 반면에 얘는 앞부분에 원인,
뒷부분에 결과 나오는 거니까 this is why는 그래서지. 그 중요한 이유 때문에 그래서 로마는 extend 자기 자신을 확장시킬 수 있었고 perpetuate 형광펜치라고. perpetuate. 자, 아까 pertain이 뭐야? 펄은 처음부터 끝까지야. pertain이 뭐라고 했어? 어디에 속하다, 소속되다라고 했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움켜쥐고 있는 거 소속돼 있는 거야. 그 팀이야. 한 번 해병은 영원의 해병이야. pertain이. 속하다, 소속되다니까. 그러면 자, perpetuate는 지속하다, 영속하다. 로마는 거의 1000년 이상 존재했던 국가예요. 제국이야. 동로마 제국의 멸망까지 합친다면 전 세계 어느 제국의 역사에서도 1000년 동안 왕국을 유지했던 나라는 동서양에서 로마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얘기는 로마가 그만큼 실용주의적이고 타민족에 대해서 포용적이었고, 자, 로마 시민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설령 신앙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뭐 했다는 거야? 받아줬다는 얘기지. 로마의 관용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다음 잠깐만 쉬었다 들어가자. 자, 이 교재가 좀 늦어지고는 있기는 하지만 교재가 나왔을 때 또는 프린트로 이걸 봤을 때, 자, 미리 하나, 둘, 세 개, 네 개 그런 예문들을 좀 눈여겨서 계속 봐둬. 단어라는 것은 진공 상태에서 절대 머릿속에 떠오르지가 않아. 실제로 독해 현장에 들어갔을 때 물론 가장 낮은 수준, 원시적인 수준에서는 단어의 낱말뜻 하나하나가 떠오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것은 기본 단어일 때 가능해. 기본 단어나 아주 낮은 수준의 수능 필수 단어일 때는 그런 공부법이 도움이 되지만 중급 이상의 단어나 고급 영단어 쪽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이번 EBS 수능 특강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가 V9 찍으면서도 계속 얘기를 할 거야. 내가 지금 V9 교재 작업의 마무리가 좀 더 안 되는 바람에 문제를 조금밖에 못 풀어봤어. 그렇지만 결코 쉽게 냈다라고 볼 수 없는 교재들이야. 물론 일설에는 그 수능 특강 나오기 전에는 자, 올해 EBS 교재가 좀 쉬워질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영어는 아직까지는 내가 쉽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렇다고 또 단점도 있어. 내가 몇 문제 지켜본 걸로 봐서는 작년 수능에 어려웠던 최고 난이도의 문제 수준에 근접하는 문제는 거의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EBS 수능 특강 교재라고 해봤자 중위권, 중상위권 수준이 그냥 만족스럽게 풀어볼 만한 교재. 딱 중상위권에게 걸맞는 교재. 중위권은 단어 때문에 벅차고 해석 능력이나 문제풀이 능력 때문에 또는 구문 독해 때문에 문법 때문에 부족하다고 느낄 것이고, 그 다음에 중상위권 이상의 수준의 애들은 이 정도 문제가 과연 수능에서 변별력 있게 나올까? 그런 것까지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V9 촬영이나 다른 앞으로 다른 강의를 촬영하면서도 내가 계속 얘기를 할 거야. 자, 보자고. 6번으로 들어가는데 6번. 자, dispassionate라는 단어가 나왔지. 자, 요 단어는 지금 this라는 접두사하고 passion하고 at. 자, 접두사가 붙었고 형용사 전미사가 붙었어. 그럼 중요한 거는 항상 내가 얘기하는 거지만 철자가 길어지면 어근 파악이 오히려 쉬워, 좀 더. 오히려 그래서 중후반 들어가거나 그래도 아마 V9 교재에서 단어의 그 철자 개수가 5개, 6개밖에 안 되는 단어들도 꽤 많이 등장할 거야. 왜냐면 철자가 긴 놈은 조금만 제대로 연습하면 금방 떠올라요. 실수하는 것만 방지하면 돼. 미리 막으면 된다고. 자, dispassionate. 자, 한번 일단 잡으러 들어가자. 자, 봐봐. direct, 직접적이고 심지어 forceful. 자, force가 힘이니까 강요적인 목소리로, 강요하는 듯한 목소리로 perfectly, 완벽하게 acceptable,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어. 어떤 경우에? 자, making이라 물결문에 밑줄 치고 point이라 물결문에 밑줄 치면 make point, 주장하다, 입증하다, 주장, 입증하다라고 했지. 뭔가 자신의 주장을 펼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주장을 펼칠 때 직접적이면서도 강제적인 듯한 그런 목소리는 완벽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나 over, 지나치지는 말라는 거지. 그러면서 when it comes to 물결문이 밑줄 치고 노래 불러. about, on, as to, concerning, regarding, when it comes to. 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 노래 부른다고 뭐 난리치는데 진짜 거짓말 않고 내가 이 노래
3년 전에, 4년 전에 EBS 5년이 됐겠구나, 이제. 그치? 횟수로 5년 전이지. 4년 전? 5년 전? EBS 처음 출연해서 이 노래 불렀을 때 전부 다 웃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 나왔던 모든 EBS 교재에서 이 수거들이 쏟아져 나와요. 자, 봐봐. When it comes to 뭐에 관한 한. 그러나 세부적인 것에 관한 한. 이게 왜 중요하냐면 about이나 on이나 as to나 concerning이나 regarding, when it comes to를 썼을 때 소재의 언급의 효과를 발휘해. 세부적인 것에 관한 한, 좀 더 dispassionate, 좀 더 dispassionate한 어프로치, 접근 방식을 취하라고 했어. 그러면 자, 직접적이고 forceful의 대조야. 자신의 일반적인 주장을 할 때는, 폭넓은 주장을 할 때는 뭐라고 얘기했던 거야? 응? 아주 직접적이고 강한 주장,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듯한 forceful한 주장을 펼쳐도 되지만 세부적인 것에 관한은 그러지 말란 얘기인 거지. 그럼 dispassionate의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이 dis, 부정의 접두사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나 봐. 이게 출제위원들이 작년에 좋아했던 패턴이란 말이야. 자, 두 번째 문문 들어가 보자. Very probably, 아마도 apart from, 뭐와는 별개로, apart from 뭐와는 별개로. 자, 초기에 그리스인들의 어떤 결심을 뺀다면 그리스인들이 어떤 결심을 한 거야? 추상명사 다음에 또 투부정사 구체가 나왔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연구하는데 어떤 정신에서? dispassionate하고 rational한 inquiry, 탐구 정신으로 탐구하는 거지. 그러면 자, 봐봐. 부정의 접두사가 붙었지만 dispassionate 다음에 and가 누구를 이었어? rational이랑 이었지. 그러면 비슷한 계열이라는 거지. 자, passionate하지 않은 그러면서도 합리적인 탐구 정신. 그리스인들이 초기에 가졌던 그 시기를 제외한다면 아마도 자, there would be no social science today. 오늘날 같은 사회과학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야. 자, 사실 오랜 기간이 있었는데 뭐를? 서구의 중세 유럽을 얘기하는 거야. 그 시기에는 그리스인들의 rationalist, 합리주의적인 템펄. 이때 템펄이 뭐야? 명사로 템펄은 성질, 기질이라고 지난번에 우리 얘기한 적 있어? 그리스인들의 성질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거지. 즉 중세 때는 그리스인들의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없었다는 거야. 그러면 dispassionate, 부정의 접두사가 붙었지만 긍정적인 이미지, 합리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지. 자, 세 번째 문 들어간다. 자, as recently as 18th century. 자, 이런 표현 나오면 당황하지 마. 18세기까지만 해도, 가장 최근에 18세기까지만 해도 그렇게 잡으면 돼. 18세기까지만 해도 American women, 미국의 여성들은 스스로를 씻었는데 뭐로? warm urine, 유린이 뭐야? 소변물이야. 소변이야, 소변. 따뜻한 소변. 어린 꼬마아이의 따뜻한 소변을, 자, 몸을 씻었다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이레이즈 제거하다지? 자, 거기 뭐가 나왔어? 프랭클? 자, 프랭클이 죽은 깨야. 미국 아이들이 무슨 영화 같은데 보면 미국 아이들이 참 죽은 깨가 많잖아. 우리나라는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자, 죽은 깨를 없애기 위해서 남자아이의 소변물로 자신의 몸을 씻었다는 거야. even 심지어 dispassionate한. 자, observer 관찰자였던, 자연의 관찰자였던 찰스 다인, 진화론의 창시자이지. 자, 어떤 말을 했냐면 universal passion, 보편적인 패션이 뭐야? 열정이라는 거야. adornment. 자, adornment 형광펜칠에 장식하는 거야. 자신의 외모를 꾸미고 싶어하는 보편적인 욕망이라고 글을 썼어. 심지어 그것이 어떠한 경우에도, 그것이 wonderfully great suffering, 엄청난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자,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해. 자, 이집트 때 화장을 했는데 수은을 썼다라고 얘기를 해요. 납을 썼다는 얘기도 나오고. 왜냐면 그런 것들을 사용을 했을 때 피부가 죽지만 순간적인 아름다움을 위해서, 고통을 받기 위해서도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보편적인 욕망이 존재했었다는 거지. 근데 그게 18세기에 미국의 여성들은 소변물을 갖고 얼굴을 씻었다는 얘기지. 죽은 깨를 없애기 위해서. 자, dispassionate, rational 계속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거. 자, 보자. 우리 이거 했잖아. partial이 뭐라고 했어? 부분적인, 편파적인인데 앞에 부정의 접두사 이미 붙었을 때 공정하고 객관적인이란 뜻이 된다라고 했지. 그치? 답은 몇 번이야? 1번이 정답이지. 자, 밑에 있는
봐봐. 어근적으로 보면 패스나 패트, 패스가 있는데 요런 단어들이 주어졌을 때 이게 전부 다 감정 느낌이야. 감정이야, 감정. 그래서 우리가 이 계열에서 제일 먼저 배운 게 얘지. 심패스가 있어요. 자, 당연히 이 앞에 있는 두 개가 한꺼번에 붙네. 야, 하나만 나와. 자, 심은 심포니에서 봤던 거니까 동정이나 공감이지. 그 다음, 그럼 적대감은 뭐겠어? 공격적이고 반항하는 거니까 안티사이티의 안티패스. 안티가 되겠지. 그 다음, 교감은 뭘까? 나랑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 자, 이렇게 느끼는 거. 염화 미소 같은 걸 느끼는 거야. 자, 뭐야? 염화 미소가 뭔지 또 모르는구나. 텔레파시지? 텔레파시가 있는 거지. 멀리 있는 사람하고도 느낌이 같게 느끼는 거야. 자, 무관심이 일반적으로는 제일 중요한데 어패스가 있어요. 이때 조심할 게 바로 이 부분이야. 어가 나중에 인도 그런 면이 있어요. 어가 방향을 나타낼 때도 있고 어는 긍정과 부정을 다 오갈 수 있어요. 접두사로. 방향을 나타낼 때는 접두사일 때 attain. 얻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 얻다, 획득하다, 도달하다라는 뜻이 있다라고 했지. 그때는 방향을 나타내고 이때는 without의 느낌이야. 무관심, 감정이 없는 거야. 느낌이 없는 거야. 어패스가 무관심이야. 그 다음, 자, 거기 뭐가 나와? 감정이입과 공감이 나오지. 감정이입.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야.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쥐는 거 엔터테인이라고 했지. 엠파시. 원래는 N이 되겠지만 P가 M하고 같은 계열의 소리, 입술이 붙어있는 순상음이기 때문에 엠파스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패션이 열정이나 열애, 패셔니트 열정적인 컴패션. 컴패션도 많이 나오지? 동정이야. 근데 양립 가능한이 뭐야? 양립 가능한.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이때 comparable, COM이 붙는 거지. PAT가 감정이고 함께 느끼면 공존할 수 있는 양립 가능한 이 단어 꼭 챙겨주는 거 잊지 말고. 자, comparable 자주 뒤에서 나올 거야 또. 반면 dispassionate 거기 나오지? 자, 공평한, 냉정한. B번에 해당되는 거 임패시브도 이것도 조심해. 임패시브 뭐야? 고통이 없는, 무표정한, 감정이 없어 보이는 거야. 디스패셔니트하고 다르지. 자, 임패시브하고 디스패셔니트가 사실 SAT나 GRE 같은 데서는 함정으로 많이 내는 단어예요. 근데 최근에 뭐라고 했어? 자, 미국 유학 같은 교수들은 토익 공부한 사람 아무도 없어. 토플하고 GRE를 공부한 사람들이라고 했어. 그때 자신들의 머릿속에 중요하게 반복적으로 기억에 남았던 단어들을 시험 문제, 고난도 문제를 만들 때 출제 기법으로 쓸 수 있어. 디스패셔니트는 자, 거기 나온 것처럼 냉정하고 공정 아니야. 임파셜하고 비슷하단 말이야. 반면에 임패시브는 감정이 없는 거야. 냉정한 거지. 그치? 부정적인 이미지가 되는 거. 나머지 단어들은 뭐 반드시 꼭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 거기에 자, 표시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 7번 자, 들어가자. 7번 luxuriant가 나왔지. 거기 봐봐. 오른쪽에 보면 luxury도 있고 luxurious도 있어. 시중에 단어장은 이런 거 나온단 말이야. 출제위원들이 바보야? 시험 문제,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 시작할 때 1%를 영어는 만점 만들게 만들려고 시험 문제 내잖아. 그러면 1% 이상 나와요. 영어는. 그래서 영어는 그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나는 의심스럽다는 거야. 왜? 그냥 수능 나오는 거 아니거든. 6월, 9월 달에 또 모의 실험을 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리부터 고민하지 마. 6월 달까지 우리가 고민할 건 뭐야? 빨리 작년 수능 수준의 고난도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도까지 실력을 끌어올리는 데 주안점을 두면 돼. 그리고 6월 달까지 전에 나왔던 모든 EBS 교재를 달달달 푸는 게 중요해. 다른 건 지금 생각하지 마. 6월 이후에 살펴보면 돼. 6월 달에 시험 문제가 쉬우면 9월 달에 어렵게 내고 그러면서 난이도를 조절할 거 아니야. 그것만 두고 보는 거지. 왜 미리 고민을 해? 자, 봐봐. 자, luxurious가 아니라 luxuriant지. 자, luxurious하고 luxuriant는 고급형 시험 문제에서 어휘 선택형 문제로 낼 수 있어. 자, 경찰대 수준 같은 데서는 luxury나 luxurious를 내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낸 다음에 luxuriant를 내. 자, 보자고. To casual observer, 캐주얼 형광펜치라고. 뭐라고 했어? 격식을 차리지 않은 우연한. 캐주얼은 우연한이란 뜻도 있고 임시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무관심한. 자, 기억나지? 자, 우연한 방문객들. 자, 무관심한, 관심이 없었던 방문객, 관찰자. as well as to 뭐뭐뿐만 아니라 영향력 있는 influential, 영향력 있는 자연과학자나 지역 개발자뿐만 아니라 우연하게 무심결에 방문했던 방문자들, 관찰자의 경우에도 luxuriant forest of Amazon, 아마존이야? 아마존이지? 아마존이 갖고 있는 그 럭셔리언트한, 그럼 사치스러운은 절대 아니지. 럭셔리언트한 숲은, 자, 뭐뭐처럼 보였었냐면, ageless. 영원할 것 같고, 나이를 먹는 것 같지 않고, 영원할 것 같고, unconquerable. 결코 인간의 힘으로 정복할 수 없고, 자, 그곳은 habitat, 서식처였는데, 어떤 서식처? 철저하게 hostile, 뭐를? 인간 문명에 대해서는 hostile, 적대적인, 즉, 인간의 침범을 절대 당하지 않을 절대 공간처럼 보였다는 거지. 사실은 아마존을 빗대서 만든, 아마존을 꼭 상대상한 것은 아니겠지만 아마존 밀림이 파괴되면서 나는 아마존 밀림의 파괴 그런 걸 얘기할 때마다 그 애니메이션, 그 원령공주가 기억나요. 큰 나무. 그리고 작년에 그 뭐였지 그거? 아바타? 아바타도 그런 숲에 대한 그런 걸 얘기하잖아. 자, 그래서 이건 한 번쯤 뽑았던 거야. 럭셔리언트가 그럼 ABC 중에 누굴까? A번. extravagant 모르는 사람 형광펜 칠해. extravagant. 이건 기본 단어야. 이거는 작년 수능 수준이 아니야. 한 2008학년도? 2008학년도나 2009학년도에 필수 단어가 extravagant야. 그 정도 수준이야. extravagant. 낭비하고 과소비하는 이지? luxurious는 절대 아니겠지. 그럼 하나밖에 안 남았지. 풍부한이야. 자, luxurious는 사치스러운 이지만 luxuriant는 뭐가 되는 거야? 풍부한이야. 넘쳐나느냐. C번이 정답이 되는데, 자, 세 번째 의문은 너희들이 하는 거고, 그는 자연적인 소재야, 그냥. 자, 봐봐. 자, 두 번째 의문 같이 보자. Ceaseless. 끊임없는, 그리고 한계점이 없는 talk about psychology, 심리학에 관한 말들은, 자, 뭐를? 자, inundate. 이게 뭐야? 넘쳐나고 있다. 홍수처럼 넘쳐나고 있다는 거야. 세상 속에 지난 20년 동안 넘쳐나고 있었어. 그러나 이게 누구의 글이냐면 융이야. 융. 작년 수능에 폴라리티 나오고 에너지 얘기 나왔던 그 사람. 그래서 일부러 융의 지문은 V9 전체 교재에서 하나인가 두 개 정도 일부러 융의 글을 좀 집어넣으려고 해버렸어. 자, 봐봐. inundated world, 세상 속에 지난 20년 동안 심리학에 관한 끊임없고 경계가 없는, 즉 심리학이 학문적으로 최근의 학문 분야이기 때문에 윌리엄 제임스 같은 사람 등장한 게 1876년, 78년, 79년 그 정도니까, 자, 19세기 후반에 등장을 했단 말이야. 20세기 후반? 19세기 후반? 그러나 아직까지도 noticeable, 눈에 띌 정도로 improvement, 개선들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다라고 했어. 심리학적인 견해, 자, 또는 태도에서, 자, 주목할 만한 성과가 나오진 못하고 있다는 거지. 융의 시대까지는 그랬어요. 그러다가 뇌과학, 생리학이 발달하면서, 자, 아이들의 사생활이라는 EBS 다큐멘터리를 보면 미국 심리학이 얼마만큼 발전을 했는지 가공할 수준에 도달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프로이드나 내가 대학교 다닐 때 라깡,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프랑스의. 자, 정신분석학 수준을 뛰어넘어 버려요. 버스 레이맨이라는 단어도 중요. 자, 일반적으로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나 과학자들 모두가 bewildered, 깜짝 놀라고 있다는 거야. 뭐를? luxuriant growth of theoretical standpoint, 이론적인 관점들이 풍부하게 성장하고 있는 거. 즉, 이론이 횡행하는 거지. 이 사람은 이렇게 보고 이 사람은 저렇게 보고 이론이 번창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메이즈란 단어, 이거는 3년 전, 4년 전 EBS 교재에 나왔어요. 작년에는 내가 작년에도 나왔나? 미로야, 미로. 왜냐면 동물 실험과 관련했을 때 쥐를 갖고 어떤 실험을 했더니 쥐가
미로를 빨리 찾았다. 그래서 메이즈 중요하다는 거야. 근데 그것은 미로와 같이 unbalanced, 균형 잡히지 않은 proposition. 이게 명제 진술이야. 즉, 이론이 홍수로 넘쳐나고 있다는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즉, 융은 그럼 뭐야? 이론은 넘쳐나지만 발전이 있다고 느끼지는 못하고 있다는 심리학의 정체된 느낌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실험 중심의 행태주의적 심리학이 나중에 더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융은 실제로 오스트리아 출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색적이고 대륙적인 것들을 더 좋아했을 수도 있거든. 자, 어쨌든 자 8번까지는 해보자. 8번까지 이번 타임까지 하자. 8번 타임. 자, 8번의 첫 번째 예문은 쉬우니까 내버려 두고 두 번째 예문 봐봐. 그러나 일단 within the vicinity of a large airport, 커다란 공항의 vicinity 안에 들어오게 되면 they are required, be required to. 자, 봐봐. 얘도 꼭 기억을 해. require에게 뭐 할 것을 요구하다. A에게 뭐뭐 할 것을 요구하다. 얘가 수동태가 돼서 be required. 그 다음 투부정사 구조가 나오잖아. 그럼 의무야, 의무. 반드시야. 자, 그러면 그들은 반드시 make contact, 접촉을 해야 돼. 연락을 해야 되는데 누구랑? 컨트롤러. 그럼 얘가 누굴까? 공항 근처에 있는 컨트롤러는 누구야? 관제사예요. 그럼 앞에 있는 대의가 누구야? 항공기 조종사일 가능성이 높지? 항공기 조종사들은 반드시 관제사들과 연락을 해야 돼. 뭐 하기 위해서? 붙어있는 소대의 목적이지? Separation or aircraft. 모든 비행기가 활주로에 서 자기가 착륙할 때 비켜주기 위해서지. 그럼 vicinity가 뭘까? 자, 세 번째 한번 봐봐. At first, 처음에는 시간상의 대조 효과를 발휘하겠지? 부메랑. 이거 던지는 거. 자, 부메랑은 vertical position. 수직적으로 상승을 한다는 거야. 쫙 올리면 수직은 아니겠지. 이렇게까지는 안 오니까 수직에 가까운 vertical, 수직에 가까운 비행을 하지만 조만간 horizontal, 수평적으로 울리면서 sweep overward, 천천히 창공을 가르면서 오른다는 거지. 그러더니 그 부메랑은 complete, 완주를 하는데 아주 커다란 원, 그리고 좀 더 complicated, 복잡한, 자, 거기 중요한 단어가 나와. maneuver, 현강변질해. 조작이나 조종이에요. 조작이나 조종, 조절, maneuver. 이건 나중에 어근적으로 man과 관련했을 때 한번 나올 거야. man이 손이거든. 손들림을 얘기하는 거거든. 복잡한 조작을 마치고 나서, 그리고 난 다음에 return to ground. 땅으로 돌아오는데 부메랑의 특징이 뭐야? 던진 사람 주변으로 돌아오는 거지. vicinity란 단어는 그러면 여기서 뭐? 10번, neighborhood. 지역이나 근처란 뜻이야. 자, 일단 이번 타임은 일단 여기까지 하자. 다음 시간에 가능한 한 챕터 하나씩을 끝내려고 지금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초반이라서 아직 속도감이 좀 덜 붙는 면이 있어. 말이 굉장히 지금 내가 빨리 하려고 노력하는 거 느껴질 거야. 자, 고생했어. 자.